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저희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민선 7기 2년을 맞아 각 시군의 지자체장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돈곤 청양군수 만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스튜디오 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네. 자주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주 부르겠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벌써 2년 됐습니다. 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네. 지난 2년을 좀 되돌아보면은 어떠신가요? 제가 2년 전 취임식을 못했죠. 그때 가뭄, 폭염, 태풍 뭐 이런 그 자연 재난 때문에 이제 그 취임식을 못하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도 점검하고 그랬는데요. 한 2년을 들여보면 굉장히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그런 기간이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구가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또 더불어 행복한 미래 이렇게 되죠. 그 군정구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와 행복이 우리 군정의 키워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가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각 분야별로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고, 또 공약사항도 6대 분야, 56개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민선 7기 들어서 아마 예산 확보도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절반은 한 2천억 은 우리 그 하드웨어 중심, 뭐 이런 교부세, 보조금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나머지 2천억이 이제 우리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을 가지고는 전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다. 이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 다만 내 집 앞에 길 내고 뭐 다리 하나 놓고 하면 생활이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들이 한 67건 정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한 2천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한 건도 떨어진 게 없습니다. 한 건도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예. 저희들이 하고자 했던 공모 사업은 모두 다 저희들이 성공을 했고, 이것이 뭐 도와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어떤 응원, 지원이 있었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그 노력, 그리고 또 역량이 그만큼 전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정말 고생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도 적극적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군민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립니다. 네, 2천억 원에 가까운 공모 사업을 확보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대단한 일 아닌가요? 박수 한번 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2천억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는 아마 우리 청양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시기 질투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참에 자랑 좀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죠. 근데 시군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뭐 시기 질투까지 가겠어요. 많이 부러워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인근의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제 공모 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 저희 이제 공모 사업을 대강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면, 저는 각 분야별로 또 계층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확보하려고 했어요. 이 사업을 확보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유치를 하려고 했고, 여기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푸드 플랜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마 푸드 플랜 관련해서는 우리 청양군 같은 시스템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청양군을 벤치마킹으로 오고, 또 농식품에서 저희들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고요. 또 청년정책, 동네자치, 마을 만들기 이런 거거든요. 지금 청양읍에서는 장난감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청춘거리 조성, 또 마을 역량에 맞는 그런 단계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성과를 좀 이렇게 하나하나 가시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청양군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죠. 또 노인과 장애인 정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케어가 선도 지자체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하고 고령자 복지주택이 또 선도지자체가 선정을 해서 지금 그걸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우리는 좀 거기에 그 고령자 복지주택에 고령자 복지주택에 또 장애인, 노인 관련된 부서를 거기다 배치를 하고 의사, 간호사 배치하고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 청양군 모델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7월 중에 보건복지부 또 우리 청양군, 충청남도, LH, 건강관리보험공단 이렇게 5자가 MOU를 하자고 좀 제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자랑할 만한 일이 있었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를 한 건데 현수막도 엄청 많이 걸렸었잖아요. 예. 이게 폐교된 청양여자 정보고등학교를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유치를 한 2년 동안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최종 선발되기까지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 도에서 어디에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을 둘 것인지 이제 공모를 했죠. 서천, 아산, 우리 청양군이 같이 이제 경합을 했는데 당시 저는 도시형 사회적 경제로 가서는 우리가 서천이나 아산하고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농촌형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우리가 개념을 좀 정립해서 준비를 해서 한번 응모를 하자. 그렇게 해서 몇 달간 정말 밤잠 못 자가며 고생들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다행히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의 시각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저희한테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기반이 좀 약한데 우리가 도센터를 놨을 때 과연 그 성과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졌던 거죠.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서 몇몇 국회의원들을 뵙고 좀 부탁을 해서 산자부에서 확보 못한 국비를 저희가 확보했죠. 전국에 3개에서 하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에서는 아직 그 부정적인 시각에 계속 그런 기류가 있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하고 또 우리 양승조 지사님하고 2번을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 가서 실무자부터 간부 공무원들 다 뵙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4월 27일 날이었었는데 최종 발표 때는 제가 가서 그 심사위원들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심사위원들 기주가 그거였었어요. 아니 농촌형 사회적 경제에 농식품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산업자원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런 기류였었거든요. 그래서 잘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정말 너무 기뻤어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쳤고 이건 이제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 뭐 우리가 들어서게 되면 청양여자 정보고등학교가 한 10여 년째 이렇게 방치가 됐거든요. 네. 우범지대화 됐고 이제 그런 우범지대화 됐던 그 청양여자 정보고등학교가 우리 충청남도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좀 부상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상주 인원이 500명, 또 유동인구까지 하면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일자리 문제, 또 인구 증가의 문제, 지역 경제가 아마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자랑은 좀 많이 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군수님 이제 역점 시책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군수님 공약으로 내세운 게 산업단지 조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죠.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2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하고 스마트타운. 일반 산업단지는 우리 비봉 지역에 지금 입지를 할 그런 계획인데 한 30만 평 규모로 2026년까지 한 1,500 정도 투자가 될 그런 계획이고요. 네. 지금은 그 사업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 농촌형 스마트타운은 남양에 지금 입지를 할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는 이제 스마트팜, 또 산업시설, 또 상업, 관광 뭐 이런 시설들이 입지할 거거든요. 지금 한 5천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2025년까지 그것도 한 100만 제곱미터, 한 33만 평 정도 되죠. 그 규모로 조성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지난 10월에 LG CNS하고 한국서부발전 또 대우건설 함께 양해각서를 서로 체결을 해서 지금 그 후속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타운 조성은 어떻게 보면 청양의 명운이 걸린 정말 그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치의 차질 없이 단계별로 준비를 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청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농업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네. 앞서서 푸드플랜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농업 분야도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소개 좀 네. 해주실까요? 저는 제가 공약에서도 후보 시절부터 말씀드린 것이, 저는 농업을 우리 청양 군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군민들께 약속을 드렸죠. 전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규모화된 영농, 또 중소 영산, 이 두 가지 정책인데, 규모화된 영농은 농협과 함께 유통 쪽에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성과도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콩의 한유라는 그 무역회사와 함께 지금 한 2, 30억 정도 연간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처갓집 양념치킨하고는 네. 우리 청양 고추와 고춧가루를 다 납품하는 거로 또 협약을 했고, 또 논산의 꿈엔들 영농조합이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우리 부추, 양파 이런 것들 계약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산야초까지도 저들이 그쪽에 납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규모화된 영농도 근데 유통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가지는 이제 또 그 중소 영세농 정책이거든요. 이게 후드 플랜인데, 이 후드 플랜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량 다품목 생산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전에 이제 로컬푸드 매장도 짓겠지만 그 매장에 청양군 농특산물로 채우려면 소량 다품목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대치 탄정리에 먹거리 종합타운을 한 7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물류센터, 가공센터, 반가공센터, 안전센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 계약 재배 농가의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거기에서 안전성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군수 품질 인증을 해서 납품할 그런 계획이고, 또 우리가 계약 재배에 참여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좀 적정 가격을, 기준 가격을 정해서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 예를 들어 시중 가격보다 기준 가격보다 시중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우리 군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좀 제도거든요. 아마 이런 시스템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저희 이거를 벤치마킹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제 유통, 판매에 신경 안 쓰고 정말 안전하고 품질 좋은 그런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게 제가 꿈꾸고 있는 거고, 아마 우리 농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 보고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오고 나서 달라진 부분이 의료 복지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의료 서비스나 복지 정책도 주민 생활과 정말 밀접한 분야인데 연령대별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예, 참 의료, 복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흔히 뭐 우리가 일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뭐 이렇게들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애별 또 주기별 이 맞춤형 이 서비스를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기 낳기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부터 성장하면서 어르신들까지 이런 복지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우리 아기 낳기 좋고 키우기 좋은 환경. 저희들이 이제 뭐 출산 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 장려금, 또 아기 낳았을 때 뭐 이제 그 아기 수당을 좀 올려주고 뭐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근본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아기들이 거기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게 좀 중요하다. 또 아기들이 아팠을 때 외부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가족문화센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보건의료에도 의료원에 소아과도 좀 개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기들이 낳고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보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초, 중,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을 좀 하고 있고, 우리가 도립대학교 또 진학할 때는 또 장학금이라든지 각종 혜택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양에서 살아도 이제 충분하다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냐 이거거든요. 일자리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산업단지라든지 그 혁신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활력 플러스라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갈 그런 계획이고, 또 청년의 활동 공간은 우리가 청춘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청춘거리에 청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자.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우리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민선 7기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이번 네. 하반기에 어떤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각 분야별 계층별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은 거의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들을 어떻게 청약에 맞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직이다 보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만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또 부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뭐 예산을 확보하든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든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산동 지역에 우리가 정산중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이 폐교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백인 토론에서 그 많은 국민들이 희망했던 그 대형 체육관, 그 다음에 청양읍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가족문화센터, 이거를 같이 건립을 해서 이 산동 사계 지역 우리 주민들께서도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더 좀 열심히 하고요. 또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남 장평에 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가. 거기에는 금강물을 좀 끌어들여서 정화해서 각 가정에 수도물을 공급하듯이 각 하우스에 이렇게 수돗물 공급하는 그런 사업도 좀 추진해서 정말 농업을 비롯해서 각 분야가 지금보다는 한 단계 훨씬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청약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의 청양군의 인연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한테도 또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실까요? 우리 국민들이 민선 7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클 거로 봅니다. 아마 민선 7기 들어와서 가장 달라진 것이 아마 의료원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청양의료원이 이렇게 달라지리라 기대했던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전민의가 5분이고 또 12개 진료과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8월부터는 5대 암 검진까지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의료원이 변했듯이 각 분야별로 좀 확 바뀌는 그거를 저는 원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아마 그런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 600여 공직자와 함께 정말 우리 각 분야별로 지역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미래 비전에 대한 좀 기대 또 확신을 가지고 행정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김동건 청양군수와 함께 지역 현안과 앞으로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군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